오늘은 조금 특별한 부품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작은 부품. 멀리서 보면 그저 그런 커넥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자기판 조금 만져보신 분들은 어디 보드랑 보드 사이 연결하는 거겠지 하고 지나칠 법한 그런 외형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은 단순히 전선을 대신하는 부품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꽤 많은 고민이 들어간 구조가 복잡한 커넥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입한 전체 물량은 총 398kg.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물건인지, 어떤 구조인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름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Surface Mount, High Density, Gold-Plated Magnetic Alignment Board to Board Connector. 한 번에 읽기도 벅찬 이름이죠. 말 그대로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서페이스 마운트, 기판 위에 직접 납땜되는 SMD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하이 덴시티, 핀 간격이 촘촘하고 작은 면적에 많은 신호 라인을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보드 투 보드, 말 그대로 기판과 기판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라는 뜻입니다. 골드 플레이트, 접점 표면이 금도금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그네틱 얼라인먼트, 자석을 이용해서 서로 맞닿는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자석으로 위치를 맞춰주면서 보드와 보드 사이를 고밀도로 연결하는 금도금 커넥터입니다. 이제 이 부품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구조의 커넥터는 단순히 고정 연결용이 아니라 여러 번 장착과 분리가 반복되는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커넥터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용 장비에서 모듈을 자주 바꾸면서 테스트할 때 센서 모듈이나 확장 보드를 여러 번 교체하면서 쓰는 시스템, 교육용 전자 플랫폼처럼 학생들이 계속 뺐다 끼우면서 실습하는 장비, 프로토타입 장비에서 보드 자체를 자주 교체하는 환경. 이런 곳에서는 커넥터가 단순히 한 번만 잘 붙으면 된다가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심지어 그 이상 탈부착해도 신호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내구성, 접촉 안정성, 정렬 정확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하우징은 단순히 겉을 감싸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강도를 확보해주고 기판과의 결합 위치를 잡아주고 내부 금속 접점과 자석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해주고 사용자가 손으로 만졌을 때 감전되지 않도록 정기적 절연까지 담당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형태입니다. 하우징을 잘 보면 겉은 단순한 상자형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자석과 금속 접점이 정확히 들어맞도록 홈과 턱, 리브가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시광산 입장에서 보면 분해하기 귀찮은 구조지만 설계자 입장에서는 제품이 고장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뼈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커넥터의 두 번째 핵심 구조는 바로 자석입니다. 보통 커넥터는 눈으로 보고 위치 맞춰서 꽂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커넥터는 사용자가 완벽히 정렬하지 않아도 자석이 스스로 위치를 미세하게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양쪽 끝 구조 안에 작은 자석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성에서는 굉장한 장점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먼저 분리해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금회수만 놓고 보면 자석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처리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금속 접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금색 금속이 일정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도시광산 쪽에서 많이 쓰는 말로 치면 핀처럼 박혀있는 금도금 접점입니다. 이 금속 접점을 금속 분석기로 분석해 본 결과 금층, 니켈층, 그리고 기반 금속이 겹쳐있는 다층 구조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신호가 닿는 접점부, 부식, 산화에 강해야 하는 층에는 금도금, 확산 방지막 역할, 금과 기반 금속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층에는 니켈, 그리고 그 가장 아래층에는 전체 형태와 강도를 담당하는 기초 재질인 기반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도와 탄성 때문에 기반 금속이 필요하고 금속끼리 섞이는 걸 막기 위해 니켈층을 넣고 부식과 접촉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제일 바깥을 금으로 마감하는 구조입니다. 도시광산 관점에서는 금이 아주 두껍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품질이 좋은 금속층이 균일하게 분포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이 추후 회수할 때 중량 대비 금속 가치라는 관점에서 다시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갈아서 녹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갈아버리고 녹이고 용액에 넣고 금속을 빼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손이 얼마나 가는가, 손실이 얼마나 나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율을 예측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같은 무게를 가지고 따라다닙니다. 이 커넥터는 플라스틱, 자석, 다층 금속 접점.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부품 안에 견고하게 묶여 있습니다. 즉,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화학 공정을 넣어버리면 불필요한 플라스틱량이 많고 자석이 반응을 방해하고 금속층이 섞여 들어가면서 후처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품에 대해 양쪽 플라스틱을 잘라 자석을 모두 제거하고 금속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을 제거한 다음 마지막에 금속 접점만 핀셋으로 따로 분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메인 물량은 총 398kg이며 동일한 기준으로 작업했을 때 2인 투입 기준 약 3개월의 작업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단순 반복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손실을 줄이고 접점을 최대한 온전한 형태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부품을 한 개만 보면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398kg 단위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품 하나에 들어가는 금의 양은 작더라도 이게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모이면 충분히 회수를 고려할 만한 단위가 됩니다. 도시광산의 관점은 항상 같습니다. 이게 쓰일 때 어떤 목적이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견뎌야 했는지, 그래서 어떤 재질과 구조를 썼는지 그걸 한번 짚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회수 전략이 보입니다. 주 한국도시광산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자부품과 기판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 부품은 왜 이렇게 생겼고 도시광산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자원도 같이 쌓입니다. 그 가치를 데이터와 공정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저희 주 한국도시광산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다루는 부품들, 숨겨진 금속 구조들, 한 번에 보기 어렵지만 알고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 꾸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